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오후 4시까지 부동산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낙찰 받은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이 이제 매도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가계약금을 받고 이제 정식 계약서를 지금 쓰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도 김포에 와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동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원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3,200만원대 낙찰을 받고 1억 2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탁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내 자본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3,200만원대 낙찰을 받고 1억 2천만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 1,200만원대 잔금과 그리고 취등록세, 그러니까 2천만원 초반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약 1,000에서 1,500만원을 적게 받고 팔았어요. 왜냐면 좀 더 많이 받고 팔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셨는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올수리를 하고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 처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투자금, 시간,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매도를 하자, 그런 의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이 약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약 2천만원에서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수익이 한 500에서 한 700만원 정도 났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물건이 많이 있기도 하고 지금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건도 또 있기 때문에 회전시키는 의미로 제가 낙찰을 받은 거라서 그렇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 낙찰을 받다 보면 딱 집 상태를 봤을 때 집 상태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집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빠르게 처리를 하고 다른 물건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아쉬움 없이 보내주는 것도 또 투자자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팔린다고 들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잘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월세 수익형, 그리고 추후에 금리가 떨어지거나 어느 정도의 오피스텔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할 때 좀 매도가 되기도 하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3룸에 화장실 2개짜리이기 때문에 빌라랑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등록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대비해서 빌라보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빌라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매수자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대체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높게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러니까 3룸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하게도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틈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면 그 2천만 원에 대한 그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돈을 투자를 해서 단돈 5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에 넣어 놓으면 그 돈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경매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뭐 비단 이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지분 물건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37분인데요 지금 4시까지 지금 부동산에 가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갈 때 되도록 한 10분, 20분 좀 일찍 도착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나중에 또 이 부근에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또 제 물건을 잘 팔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대 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좀 일찍 도착해서 대화도 나누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보시는 여기 삼성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미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전에 가계약금을 받았어요.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지금 이제 본 계약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 계약을 하러 올 때는 서류를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오셔서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고 좋겠죠. 미리미리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부동산 들어가서 계약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대략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은 조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계약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여기 더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류 미리 드릴게요. 네. 사업자 등록증은 카피를 해서 쓸 수 있게 제가 드릴게요. 네. 이것도 드릴까요? 괜찮을까요? 네. 앉아도 됩니다. 네.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전문이라고 말하면 또 전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기 그 감정동의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매가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올해 한 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기 부동산 갔더니 저희 그 포인트 3층은 1억 6천에 계약을 했다고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8월 말에 대출 규제 들어가고 나서 그쵸. 아, 또 확 들어갔구나. 대출이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자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쵸. 매수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누수 부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에 준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잔금일 기준으로 누수에 대한 원인이 잔금일 이전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매도인께서 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잔금일 이후에 발생이 됐다. 그럼 매수인께서 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면 도배 일조량 소음 보통, 진동도 보통인 상태고요. 현장 안내자는 대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두 분이 안내를 했고요. 여기 인적사항입니다. 그럼 다 됐고요. 앞에 거 빼와야 돼. 안 빼실까요? 새로 빼갖고 그리고 제가